증시 자체는 뭐 재미는 없었죠. 그냥 보합권,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이제 내일 5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나와요. 이건 연준에서 너무너무 주목하는 물가지표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지금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꼭 봐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자연스럽습니다. 그죠? 주요 지표를 앞두고 뭐 오늘은 또 별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자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는데 우리는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. 다우가 0.1%, S&P 500도 0.21, 나스닥 지수는 0.3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장에 이슈가 뭐 없었나?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표들은 있었습니다. 1분기 GDP 오늘은 확정치였습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를 3번에 걸쳐서 매월 발표를 하죠. 그래서 처음에 속보치, 그다음 한 달 뒤에 잠정치, 한 달 뒤에 확정치. 근데 이게 1.4가 나왔는데 지난번 잠정치 1.3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잘 나왔어요.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뭐 되게 쇼킹하게 잠정치, 속보치와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다만 이 안에서도 뭐 물가 지표도 나올 그 안에서도 또 이게 산정이 되고 하는데 그 1분기 개인 소비 물가 지수가 0.1%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좀 나왔어요. 지난번 속보치 그러니까 잠정치 대비를 해서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잘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. 요게 전주는 물론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. 근데 지금 23만 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용시장, 노동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나? 뭐 이럴 수치는 아니죠.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미미할 정도의 수준입니다. 이 정도면. 그런데 뭐가 약간 걸리느냐면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나올 때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뭐 4주 연속 요 숫자도 집계를 하고 2주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청구한 요걸로도 집계가 되는데 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3만 9천 건으로 이번에 집계가 됐는데요. 이게 전주에는 182만 건이었고 시장에서도 한 182만 건 이번에 예상을 했는데 요게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긴 합니다. 이 연속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이 열기가 꺾이는 거는 긍정적이죠. 근데 이게 이제는 약간 그래 이게 꺾여야지 그래야지 인플레가 잡히지였는데 LPA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신호가 이거는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.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뭐가 좀 꺾이더라도 완만하게 꺾여야 되거든요. 그렇죠? 경제도 좀 둔화되더라도 완만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얘기는 그럼 노동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시사할 수도 있다, 경고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또 앞으로의 추세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하는 뭐 그런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우리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입니다. 제가 수요일에도 다뤘었죠. 그래서 뭐 10년 내 15,000 간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내년 일도 모르는데 무슨 10년 뒤를 얘기하냐 뭐 이런 것들도 맞췄는데 그렇긴 하죠. 근데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바뀐다. 그러니까 AI라는 요 기술로 인해서 좀 바뀐다.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. CNBC와.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인가 말 것이냐.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바위처럼 떨어질 거래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바위처럼 떨어진다는 게 뭔가 했는데 뭐 바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. 그러니까 아마 뚝 떨어진다. 되게 무겁게 그냥 떨어진다인 것 같은데 글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뭔가 그럼 경제가 안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죠? 그래서 모르겠어요. 이거 미국에서 이 바위처럼 떨어진다는 걸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직역하면
정말 빠르게 무겁게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,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완화가 되면서 그게 증시를 더 오를 수 있게 한다라는 논리였던 것 같은데, 글쎄요,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봐라고 했더니 지금 신차 가격 하락이 뭐 심상치 않다면서요. 그죠? 그래서 아마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근거는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AI 모멘텀, AI 테마에 대해서 다들 자꾸 이 닷컴 버블 때와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많은 이 AI에 대해서 맹신하는, 전망을 밝게 보는,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이게 닷컴 버블 때와는 좀 다르지 않나? 뭐 닷컴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닷컴자 불러서 막 가고 했는데, 지금 AI는 그렇지 않고 지금 또 실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, 우리가 그냥 잘 몰라도 AI화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. 이게 뭔가 그냥 반짝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건. 그래서 이제 톱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증시를 닷컴 버블 시절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 역시도 닷컴 버블 때하고는 다른다. 닷컴 버블 때는 모두가 시장이 꺾일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, 뭔가 취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.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버블이야 뭐야 이렇게 비교하는 뭔가 사람들이 합리적인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. 그래서 자꾸 그때와 비교하지 말아라. 좀 다르다. 그래서 증시 전망 좋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하나는 요거는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가 좀 넣었어요. 약간 산업적인 이야기인데 꽤 잘 유명한 그 컨설팅 기업이죠. 알릭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자동차들의 점유율이 21%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올 연말 기준으로 이게 예상을 한 건데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뭐 조금 그러니까 요 21% 전후일 거예요. 이게 연말 예상치니까. 근데 올해는 21%였던 게 2030년에는 그러니까 6년 뒤에는 이게 33%까지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중국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33%다. 이거 좀 엄청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봤더니 특히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되게 컸고 러시아에서의 비중도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외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차가 한 300만 대 팔렸다면 2030년에는 이게 900만 대까지 팔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. 그 근거로는 일단 얘들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아. 같은 사양 대비해서 뭐 유럽의 브랜드라던가 미국의 브랜드 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싸.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싼 값을 하지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싼데 기술력도 잘 갖추고 있어. 디자인도 괜찮아.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중국 자동차의 어떤 경쟁력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건 좀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뭐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 동남아 지역의 뭐 점유율도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지금 뭐 동남아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중국차 점유율이 3%였는데 이게 2030년에는 뭐 30%까지 확장이 될 거야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일본과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0%래요. 사실 국내에 다니면서 중국차 거의 못 보잖아요. 근데 이게 2030년에도 1%. 그러니까 이게 뭐 요런,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. 그래서 뭐 북미 지역에서도 아마 점유율을 크게 못 높일 것 같고, 결국 많이 높이는 곳은 뭐 이런 남미 지역이라던가, 뭐 러시아, 그죠. 러시아 쪽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, 뭐 유럽 지역에서도 꽤 많이 커질 것 같고, 그쵸. 뭐 중동이라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꽤나 많이 점유율을 늘릴 거다라고 하는데, 잘 안 되는 것은 미국, 그러니까 북미 지역과 일본, 한국 여기에서는 점유율을 크게 못 높일 것 같다. 네, 어떤 것들인지 좀 상상은 좀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망치가 나왔다라는 거, 요거 산업 이야기로 재미있게 좀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.